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종목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근데 일단 타이어 업종에 관련돼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어떤 스펙을 두고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뭐 PER로 따져버리면 한 6에서 한 10 정도 사이를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ER 6보다 좀 낮으면 매수해주고 PER 좀 10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매도하는 그런 큰 틀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업종별로 보면 밸류에이션 평가받는 그 스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펙이 움직이는 구간이 결국은 동업종에 대해서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최근에 팬데믹 기간에는 좀 저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기본 스펙은 존재하는데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뭐 글로벌 위기, 뭐 글로벌 예를 들면 경기가 상당히 예를 들면 안 좋아지거나 또 기업 내재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난다고 하면 큰 틀에서 보면 2, 3년 주기로 보통 그런 스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주가 스펙이 대충 한 40%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KT도 존재하고요. 뭐 LGU 플러스,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회사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여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이죠. 리사이클 수요 늘어나고 전기차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는데 전기차 타이어는 보통 스펙이 좀 더 크잖아요. 보통 18인치가 아니라 19인치, 20인치 뭐 이런 스펙으로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타이어 가격도 좀 더 비싸고요. 전기차 타이어가 아무래도 고도의 기술력도 필요하고요. 타이어 코드 이런 것들이 좀 단가가 좀 비싸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중심 설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타이어가 일단 그 차 무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 같은 경우 그걸 또 강도를 버텨줘야 되니까 단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조금 보면 좀 더 밸류에이션을 향후에 먼 미래에서는 매출 부분이 좀 더 늘어나니까 조금 업사이드로 조금 볼 필요성은 있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큰 틀로 볼 땐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금호 타이어라든지 넥센 타이어 이런 것들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직 그쵸.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물론 봄에 화재도 좀 있었죠. 그리고 오너리스크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매출 자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 나타나는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때가 되면 적당한 밸류에이션 평가는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리포트를 하려고 자료를 쭉 만들어 놓고 봤는데 오늘 또 주가가 한 6% 움직이네요.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 자 기술적으로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평균 매수 단가를 잘 조절해 나가시면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 주식이 예를 들면 꼭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한번 스타일을 공부해 보는 차원도 있고 기왕 공략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타이어 업종 중에서는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저효과 이 부분들은 뭐 다 파악이 되신 거고요. 우리가 봄부터 쭉 타이어가 업종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넥센이나 금호타이어는 이제 주가가 다 올라간 것 같고 그만큼을 또 따라가고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적인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 일단 실적은 뭐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용 타이어 기대감 늘어나고 있고 주가 수익률 생각해 보면 좀 뭐 그냥 부담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오너 리스크는 늘상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할인 요인으로 적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6에서 10배속 움직이는 과정에서 여기서 좀 쳐내자. 그래서 얼마나 쳐낼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은 10%, 어떤 사람은 20%. 저는 그래서 한 10%만 삭감하자. 이미 벌어져 있는 일, 뭐 그거 때문에 하던 일이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자, 크게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BER 6 밑에서는 거의 받아본 적은 없어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저점은 BER 6 정도 수준에서 보는 것들이고 높은 타겟은 BER 9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부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상쇄가 되냐? 바로 운임, 원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대해 어떻게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것들이죠. 거의 한 8% 정도니까 8% 정도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영업이익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것도 맞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아줘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맞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는 뭐 주행거리가 나와야지 리사이클링 수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뭐 줄어든 것이 없는 부분이 우리가 파악이 되고요. 이 수준 밑으로 내려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정상적인 주기적인 부분에 의해서 리사이클링 수요는 도래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뭐 팬데믹 기간 동안 영향을 많이 줬던 우리 운임 지수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운임 지수가 백투 노멀로 돌아왔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요. 고무 가격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가격이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결국은 영업이익의 증가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죠. 이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요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겁니까?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전기차들은 대부분 18인치 이하는 아예 장착을 하지 않습니다. 실적 개선, 글쎄요, 기저효과, 뭐, 그런 것 빼고, 일단 영업이익 부분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매출도 뭐, 줄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백투 노멀로 돌아왔고 운임 지수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 그럼 영업이익은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퍼센트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피크로 봐야 되는 것들은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3분기, 4분기가 상당히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직 저평가되는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리듬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하셔서 한번 트라이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리사이클 수요 괜찮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중국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쵸? 꽤 괜찮은 부분들이 이게 뭐 결국은 중국에서도 매출이 빠지냐 안 빠지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이 되고 있다. 빠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서 매출이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원자재 가격하고 운임지수 빠지면 그것만 해도 주가가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가 오를 사유를 만들어내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이클은 정해져 있다라는 건 우리가 보고 갑시다. 특별하게 설명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동안 어떻게 돼요? 상당히 그죠? 고물가로 휘달렸잖아요. 그게 가격이 내려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반영됐네요. 그동안 타이어 가격은 또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 갭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타겟을 5만 원으로 받고요. 대신 투자증권은 4만 5천 원 받는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뭐냐라면 오너리스크 20% 빼겠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이 사이를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475 정도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뇌피셜을 잘 작동시켜서 목표가를 정해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정해놓고 목표가 도달되고 나면 거기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이클이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클이 한 번 오게 되면 꽤 오랫동안 가는 부분도 존재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맥스는 뭐 사실은 5만 원 넘어갈 수 있죠.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넥센하고요. 금호타이어가 움직인 주가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괜찮죠. 주가의 흐름폭이. 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폭이 이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 이상 주가들이 과거에 대비해서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조금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 대비해서 이 바닥 턴이 똑같잖아요. 시점이. 다 업종은 다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가장 우리가 기점으로 잡아야 되는 건
여기죠. 우리가 2023년도 넘어오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가격이나 운임지수들이 빠지면 특히 이제 운임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반등폭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그 점이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고요. 전기차 같이 고부가가치 타이어들이 우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웬만한 지금 신형차에 금호 타이어 끼지 않습니까? EV9에 제가 알기로는 금호 타이어 장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주가 부분도 상당히 견고하게 받쳐줄 거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매물선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 지금 통과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나 실적이 빠질 부분은 없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한국타이어 주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죠. 자, 올해 들어서부터 반등은 올라왔는데 화재 발생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스타트 라인을 가는 거죠. 정상화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원래 4만 원대 이상에서 존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팔로우 할 것 같고 그 윗사이드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내용들 그 기업에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 다른 공장에서 대체 투자해서 풀가동 시켜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보상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주가의 밸류에이션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이미 분명히 해소한 걸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업사이드로 봐야 되는 구간이 어디까지냐 그 타겟만 여러분들이 설정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클 수요가 돌았어요. 요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과거 최고점, 호시절의 주가를 보자는 건 아니고 스펙을 한번 정해보자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타겟도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475 정도 타겟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또 주변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동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생각해보고 투자 여부도 잘 판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번에도 주가가 낮은 구간에 있을 때 항상 이런 것들이죠. 코롱인더나 효성첨단 소재가 반등이 올 때 얘들도 같이 봐주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오늘 한국타이어 주가가 쭉 오를 때 고롱인더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럴 만한 이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매출이 연동되어 있는 연관 산업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보는 부분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롱인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연초에 사실은 그때도 이 타이어 부분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코롱인더를 갖다 리포트 해드리는 바람에 이야기를 못 드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롱인더 레벨업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타이어 쪽 부분을 좀 봐줘야 된다. 왜 타이어 쪽 수요, 전방 수요가 좋아지니까 코롱인더가 레벨업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인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수요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기차가 계속 나오게 되면 매출은 감소할 만한 이유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반응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